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3년도 2회에 실시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지금부터 저와 함께 60문제 풀어볼 텐데요. 전기이론 20문제, 전기기기 20문제, 그리고 전기설비 20문제를 풀면서 이 최근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재 함께 보시고 교재는 저희 다산이드에서 번개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번부터 6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1번, 전압계와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일단 우리가 배율기와 분류기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배율기는 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류기는 왜 사용하는지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전압계를 사용하는데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가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 100V를 측정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계가 10V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전압의 범위를 10배 더 높여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배율기가 됩니다. 이 배율기는 그래서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반면에 분류기는 전류를 분배하는 거죠. 이 전류를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배율기는 전압계,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죠. 자, 그러면은 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을 하는 것이 배율기고요. 분류기는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직렬 연결한다. 이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보기 중에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전원이 6V인 회로에 0.5모의 컨덕턴스가 접속되어 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회로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도로 그려보게 되면은 전원이 일단 6V라고 했기 때문에 6V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R값으로 표기된 것이 아니라 컨덕턴스로 알려졌어요. 컨덕턴스가 0.5모라고 합니다. 0.5모를 이제 저항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저항으로 바꾸게 되면은 컨덕턴스와 저항은 서로 역수의 관계죠. 그러니까 저항분의 1이 컨덕턴스고 컨덕턴스분의 1이 저항이니까 여기 지금 0.5모라고 하는 거는 저항으로 환산하게 되면 0.5분의 1 해서 2옴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2옴의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흐르는 전류 I만 구하면 됩니다. 옴의 법칙 알게 되면 여러분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겠죠. I는 R분의 V 계산하게 되면은 R 값이 2옴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6V니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3A 되겠네요. 맞습니다. 답은 3A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죠. 3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자, 이것을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콘덴서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몇 옴짜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몇 페러짜리인지 모르니까 임의의 값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임의의 값을 저는 이렇게 한 10페러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10페러짜리가 이제 10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0개를 우리가 이제 직렬로도 연결할 거고 병렬로도 연결할 텐데요. 자, 이제 이걸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몇 페럿이 되나요? 10페럿이 10개 있게 되면은 10페럿 나누기 10 하게 되면은 10페럿 나누기 10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직렬로 하게 되면 1페럿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렬로 놓게 되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병렬로 놓게 되면은 10페럿짜리가 10개 있으니까 100페럿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이것을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 바로 이거죠.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100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 이게 답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4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옴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것의 외부 저항 4.5옴을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1.5V짜리가 10개, 그리고 내부 저항이 0.2ohm이라고 하니까 이 전압은 이제 15V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저항이 이제 2ohm이 될 겁니다. 여기에 외부에다가 몇 ohm짜리 저항을 연결했다고 하냐면요, 4.5ohm짜리를 연결했다고 하네요. 4.5ohm을 연결하게 되니까 흐르는 전류 이제 우리가 금방 오흠의 법칙으로 역시 알 수 있습니다. I는 R분의 V인데 이 R 값이 2 더하기 4.5 하니까 6.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15가 되니까 자, 이것은 2.5A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5A가 되죠. 답은 죄송합니다. 2.5가 아니라 2.3입니다. 2.3A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 어느 가정집에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력량 물어보게 되면은요, 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본문 공부할 때 이야기했었죠. 량에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전력 곱하기 어떻게 되느냐? 시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력이 얼마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60W짜리가 10개라고 했으니까 600W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600W가 되고요. 곱하기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했냐면 여기 2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20시간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12,000Wh가 될 거고, 이 12,000Wh니까 자, 이것은 12kWh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2 고를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1칼로리는 약 몇 줄인가?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1칼로리는 4.18줄. 1줄은 0.24칼로리. 이 반대로 해도 되죠. 답은 4번입니다. 7번, 전기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석출되는 양, 전기 화학식에서 W는 어떻게 되죠? K, Q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Q라는 거는요, 전기량이잖아요. 그래서 K, I, T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저 K, I, T일 때 여기 I, T 이게 바로 전기량이죠. 그래서 전류와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답은 전기량과 전기량에도 비례하고 여기 K 화학당량이니까 화학당량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1번이 됩니다. 8번, 두 금속을 접속해서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금속이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일단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금속을 놓고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렸더니 열의 변화가 생기는 것과 1번. 다음에 열을 변화시켰더니 여기에 전류가 흘렸다. 자, 이런 얘기가 있게 되죠. 전류를 흘렸더니 열적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이거는 뭘까요? 이걸 바로 펠티의 효과라고 하고, 이거를요 우리가 제백 효과라고 부르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전류를 흘렸더니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났대요. 전류를 흘렸더니 열의 발생 또는 흡수, 이거는 우리가 펠티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9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해서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게 되면 이 전기력선의 개수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가우스 정리입니다. 가우스 정리. Q를 엡실론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나오는 가닥수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죠. 혹은 가우스 정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진공의 유전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엡실론 제로라고 해서 이거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자, 단위가 중요해요. 페러드 퍼 미터가 되겠죠.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병행되는 개념으로서는 진공의 투자율도 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하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 이거 단위는 뭐죠? 헬리 퍼 미터.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죠. 답은 여기서 지금 유전율이니까 2번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서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3번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11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번에 세라믹 콘덴서가 됩니다. 12번 다음 중 정전 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가 있는 것에다가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는 플러스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플러스는 플러스와 멀어지려고 해서 힘이 영향을 미칠 텐데 제가 어떤 걸로 여기를 딱 막아서 자, 이 정전기의 힘을 완전히 막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정전 차폐라고 부르죠. 자, 이 정전 차폐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죠? 아,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글자. 빨리 기억해 보세요. 정전 차폐를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뭐죠? 니, 코, 철, 망. 맞습니다. 자, 한글로 할게요. 니, 그 다음에 코, 그리고 철, 그리고 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죠. 이걸 우리가 무슨 재료라고 하죠? 강자성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그래서 강자성체가 됩니다. 정전 차폐를 할 수 있는 재료는 강자성체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죠. 13번 환상철심의 가문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서 200A 턴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는 몇 회로 하는 것이 좋은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13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기자력 F라고 하는 것은 몇 번 감았느냐라고 하는 N, 그 다음에 몇 암페어를 흘렸냐라고 하는 I와 비례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몇 번 감았느냐 N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N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F로 놓을 수도 있고 자, 이 F 여기서 힘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바로 2000이라고 했고요. 전류가 5라고 했으니까 2000을 얼마로 나누게 되면 됩니까? 5로 나누게 되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될까요? 400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400회 감은 게 답이 될 거고 4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감은 횟수가 10회의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환상일 때는 2파이 R분의 NI인데 그냥 원형 코일일 때는 H는 어떻게 됩니까? 2R분의 NI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게 되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0cm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1m가 되고요. 0.1m가 되고 분의 권수는 지금 10회이고 전류는 20A니까 10회이고 그 다음에 20A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0 나누기 0.2 하니까 1000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죠. 15번 두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할 때 상호 인덕턴스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전선이 서로 나란히 가게 되면은 이 전선이 이 전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각으로 교차할 때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하게 된다. 그러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교차할 때는 상호 인덕턴스가 빵이 되게 됩니다. 얼마요? 빵. 0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 RLC 직렬 공진의 직렬 회로의 공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렬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XL 유도 리액턴스가 XC 용량 리액턴스와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직렬 공진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XL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오메가 L이고요. 자, XC는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이게 바로 직렬 공진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 직렬 공진일 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17번 어떤 교류전압의 주파수가 60Hz 자, 일단 주파수가 60Hz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시력값이 20V일 때 순식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시력값이 20V라고 해요. 그럼 순식값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순식값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어 V, M,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순식값의 표현 형태죠. 이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으로 나타내야 돼요. 따라서 20V의 최대값, 여기는 시력값이니까 20V의 최대값은 루트 2를 곱해준 20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은 그대로 들어가고 오메가는 뭐죠? 그건 각속도죠. 그쵸? 오메가는 2파이 F죠. 여기 그래서 이거를 2파이 F를 집어넣게 되면은 주파수가 60이니까 F가 60 넣게 되면은 120파이가 되죠. 120파이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루트 2 사인 120파이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는데
고르게 되면 그러면 4번으로 고를 수 있게 되죠. 18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5인 경우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시게 되었다면 우리가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10ohm이라고 하는 거 다들 이제는 아시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일단 10oh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선전류 물어보고 있는데 이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잖아요. 따라서 먼저 상전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IP라고 해서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는 거고 임피던스가 10이고 자 걸어준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V니까 이것은 우리가 20V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IP 상전류가 20A예요. 그러면은 L 선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20에다가 얼마? 루트 3을 곱하게 된 값이 바로 선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20 루트 3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죠. 19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파형 중에서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긴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형파. 자, 이런 파형을 우리가 이제 구형파라고 하게 되죠. 자, 이런 파형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 물어보게 된다면 원래 처음에는 사인파였다가 자, 이렇게 사인파가 있는데 이 사인파에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짜자자자자작 하는 이 고조파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형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 형태에서 아래로 조금 더 이동하게 되어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잡음이 조금 들어간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또 이제 고조파가 들어가게 된다. 또 더 높은 차수의 고조파가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형태로 되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여기 또 고조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완벽한 구형파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주파수를 다 합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구형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물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색깔을 다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검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원리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자, 20번. R은 4옴, 오메가 L은 3옴의 직렬 회로에 V는 100 루트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 루트의 사인 3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0번. 이거는 사실 조금 길어지게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이 확실하게 필요하신 분은 요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0 루트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과 30 루트의 사인 3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은 기본파, 뒤에 있는 것은 3고조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R은 4옴이고 오메가 L은 3옴이니까 일단 이렇게 4옴짜리와 그 다음에 3옴짜리, 4옴짜리와 3옴짜리에 여기에 기본파를 넣었을 때와 여기에 3고조파를 넣었을 때 각각의 전력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이제 합쳐주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기본파에서 흐르는 전력 I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분의 V. 근데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4, 3 하게 되면은 5죠. 5분의 전압이 여기 지금 기본파는 100이니까 5분의 100 하게 되면은 이거 20A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3고조파에서의 전류는요. 이것도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임피던스일 때 여기는 3배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3배를 더 계산하게 되면은 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루트 씌우게 되면은 자, 이 값 전류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3.04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전력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의 전력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은 기본파로 사용하는 전력 P는 I 제곱의 R.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죠. 20의 제곱 곱하기 여기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4 계산하게 되면 4 하면 1600 나오겠죠. 1600와트. 자, 여기는요. P는 I제곱의 R 역시 I 그러면 3.04의 제곱 한 9 정도 되는 거죠. 곱하기 4 하게 되면 36, 한 37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1600이랑 37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있는 거 기본파와 3고조파 그러니까 전체 전력은 P1 플러스 P3 해서 1600 플러스 37 하게 되면은 1637와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1637와트 정도 나오게 되는 답은 3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전기 이론 쭉 풀어보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문제가 사실은 조금 유도 과정이 길다 뿐이지 나머지 과정은 거의 한두 줄 정도에서 웬만큼 다 끝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칠판 지우고 두 번째 전기 기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어서 전기 기기부터 설비까지 자, 쭉 가보시죠. 2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류기에서 세 가지 자자 놀림이 있죠. 하나는 계자, 또 하나는 전기자, 또 하나는 정류자. 이 계자는 N극과 S극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류자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정류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전기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전력 혹은 역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22번 100V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동기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탁 집어 넣었을 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모터, 전동기가 됩니다.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기를 보내줬는데 너가 실제로 그 안에서 코일에서 구동되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일단 걸어준 전압은 100V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가 1A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여기에서 1옴 있는 겁니다. 여기 1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걸어준 전기가 100V가 되는 거고, 10A죠, 10A. 자, 10A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마지막에 받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V에서 10V를 빼고요. V는 IR이니까. 그럼 나머지 여기서 90V가 이제 역기전력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90V가 됩니다. 가해주는 전압보다 반드시 작게 되어 있어요. 답은 1번이죠. 23번, 직류 직권전동기 회전수를 반으로 줄이면 자, 토크는 기존 토크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류 직권전동기의 토크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회전수를 지금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면 이거는 몇 배가 됩니까? 네, 배가 되죠. 답은 3번이죠. 24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기하게 됩니까? 원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실측 효율이라고 해서 입력분의 이렇게 출력으로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전동기예요.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전기를 빼는 겁니까?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뭐가 두 번 나와야 돼요? 입력이 두 번 나와야 돼요. 입력은 아래서 그대로 써주시고, 자, 출력 대신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입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입력분에 입력 플러스 손실 하게 되는 것이 입력 플러스가 아니죠. 입력 마이너스죠. 입력 마이너스 손실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25번,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류 직권전동기는 아까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크가 줄어들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게 되면 혹시 벨트가 잘못 풀리게 되거나 끊어지게 되었을 때 무구속 속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기현상,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벨트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답 1번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26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 분류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겁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림 그대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이 계좌가 왼쪽에 보게 되면은 하나가 있죠. F라고 해서 필드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게 되면은 아마추어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시리즈 필드. 그러니까 이 직권 계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권, 병렬도 있고 직렬도 있게 되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건 뭐라고 하죠? 복권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복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죠. 27번.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무브와 포화 곡선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어느 정도 전류가 전압이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 이거 배부른 거. 이걸 포화 곡선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는 우리가 계자 전류. 자, 이것은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해서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브와 포와 곡선이죠. 계자전류와 단자전압. 답은 4번이 됩니다. 2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땡땡땡은 고압 회로의 전압을 이에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 주는 기기.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 주는 게 뭐예요? 계기용 변압기가 되죠. 계기용 변압기. PT라고도 하고, 자, 요새는 V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PT, V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고, 회로에 어떻게 연결하게 됩니까? 병렬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PT, 병렬로 접속한다. 답은 4번이 되죠. 29번, 변압기의 1차 권수가 80회, 2차 권수가 320회일 때,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는데, 자, 1차 권수가 80회예요. 근데 2차 권수가 320회예요. 몇 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까? 8, 4, 30이니까 4배로 늘어나게 됐죠. 그쵸? 자, 그런데 이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라고 하게 되면은 1차 측의 전압은 몇 볼트였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4배로 늘어나게 되었을 때 100V니까 그럼 원래는 몇 볼트였다는 겁니까? 25V였다는 거죠. 100 나누기 4 하게 되면은 25 이렇게 할 수 있죠. 답은 2번이죠. 30번. 다음 설명에 땡땡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땡땡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땡땡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아, 이거 우리 너무 많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횡, 보, 종축은 뭐예요? 잔. 횡축은 보자력, 종축은 잔류자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횡축은 보자력, 종축은 잔류자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31번. 변압기유의 열화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변압기유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났을 때 변압기 기름이 안 좋아져요. 산화돼요. 이걸 우리가 변압기유가 열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유가 아주 뜨거운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 좋게 되죠. 그래서 브리더나 콘서베이터, 불활성 질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외부의 공기를 직접 만나지 않게 하는, 외부의 그 수분과 직접 만나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다 해주는 건데, 이 4번의 부싱,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싱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변압기를 보게 되면은 변압기에 있는 뿔 같은 거예요. 전기를 이제 받는데 직접 받지 않고 이렇게 뿔 같은 걸 통해서 전기를 받는 거. 이게 우리가 부싱인데, 부싱은 절연과 관계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이죠. 32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닥 들어가서 모터가 동작하고 있을 때 내가 얘 거꾸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3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이렇게 선을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전 자개가 반대로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동기를 역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선 중에서 임의의 2선을 바꿔주게 된다. 답은 2번이 되죠. 33번. 삼상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 전압의 80%가 아니라 30에서 약 50%,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의 값으로 저압으로 기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동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24번. 12극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기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34번이죠. 낯선 문제죠. 전기각은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 극수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각이 360도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극은 최소가 2극이니까 2극짜리일 때 2분의 2 하게 되면 1. 기계각 360도는 전기각 360도가 똑같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기계각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지금 15도라고 했고요. 15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극수가 12극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6. 15 곱하기 6 하게 되면 이가 90 나오거든요. 전기각으로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즉, 기계가 예를 들어 시계 보게 되면은 시계는 12시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에서 1시, 그러니까 15도가 지났다는 것은 전기적으로는 90도 각도가 지났다고 되는 것과 같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죠. 35번. V곡선에서 동기전동기의 V특성 곡선에서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의 역률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V특성 곡선, 위상특성 곡선은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죠. 자,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이때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보상하게 되면은 진상으로,
부상하게 되면은 지상으로 되는 거죠.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를 때 역률이 최고 좋죠. 1이 됩니다. 36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 편자작용을 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하게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0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2층 분포권, 단절권, 중권 다 사용하는데 4번에 전절권 이거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4번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죠. 38번. 단상 전파 사이리스터 정류회로에서 부하가 큰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점호각이 60도일 때 정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실제 꼭 풀지 않아도 괜찮은 문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 교류 전원이 있습니다. 교류 전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직류로 바꾸고 싶어요. 교류를 가지고 직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류기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정류기를 근데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제 저항 있고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L 값까지 같이 들어갔을 때 자, 이때의 출력 전압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점호각이 60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0으로 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거를 턴 온 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출력되는 전압 V0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파이분의 2 루트 2 V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V가 100V라고 했고 코사인 알파각이 60도라고 했으니까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100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답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출력되는 전압은 우리가 45V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39번.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무엇인가? 비선형 소자는 원래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비례해서 흐르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저항은 전류 흐르게 되면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일정 값, 그 값이 일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3번에 다이오드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비선형 소자이므로 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0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 이거 최근에 되게 자주 나오죠. 별표 좀 한번 칠까요? 이거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트라이액이죠. 41번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기가 되는 그 설비가 되는 겁니다. 드롭 비닐 와이어니까 DV로 나타낼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40번 옥내 배선 공사를 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전선의 최소 굵기는 집 안에 공사할 때 2.5 스퀘어가 가장 작은 전선의 굵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이 전등 최소 여러분이 2.5는 쓰셔야 되는 거예요. 1.5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답은 2.5가 됩니다. 43번 건조한 장소의 시설하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선의 단면적은 아까 제가 이제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2.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열장 나오게 되면은 0.75 스퀘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44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자, 이거 자주 나오게 되는데 조금 다른 유형으로 두 개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첫 번째 20% 이상 감소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 얘기는요. 80% 이상 어떻게 된다? 유지해야 된다. 자,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죠. 긍정적일 때는 80%, 부정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2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45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색상으로 해야 되는가? 녹색 아니죠. 녹색, 노란색 혼합이어야 됩니다. 노 스트라이프 조합. 답은 3번이 되죠. 46번.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으로 전원을 연결하고 싶은데 한 가닥이 아니라 또 한 가닥으로 이렇게 해서 또 가고 싶대요. 이 두 개 굵기 같아야 되죠. 길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면적 다 같아야 되고 저항도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 뭐죠?
2번에 전선에는 퓨즈를 설치해야 된다. 안 돼, 이거. 왜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퓨즈 설치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끊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만 전류 왕창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왕창 흐르게 되면 반드시 부하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라면 퓨즈는 각각 차단하니까 퓨즈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7번,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캐빈에서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거. 여러분, 종이에다가 이렇게 구멍 땅 하고 뚫는 거 뭐라고 하죠? 사무용품 중에서 구멍 뚫는 거 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펀치. 맞아요. 우리가 금속 철판에다 구멍을 뚫는 것도 펀치라고 하게 됩니다. 녹아웃 펀치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죠. 48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저와 목레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전선 상호간은 400V가 넘든 400V가 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6cm가 넘어야 됩니다. 상호 6cm가 넘어야 돼요. 답은 2번이죠. 49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후광 전선관 규격이 어떻게 되죠? 16, 22, 28, 36, 42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1번, 20, 요거는 없어요. 그쵸? 총 10종류가 되는데 1번, 20은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제 0으로 딱 떨어지는 거는 70밖에 없습니다. 50번, 금속몰드 공사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의 배선에 사용되는가? 금속몰드는 400볼트 미만에 사용됩니다. 답은 2번이죠. 51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에서 옳은 거. 1번에 400V 이하로 했나? 아니죠. 화약류 저장하는 곳은 어떻게 돼요? 300V가 되는 거고요. 2번에 전기 기기는 개방형으로 아니죠. 완전히 폭연성 분진이 있으니까 완전히 폐쇄형으로 해야 되겠죠. 전폐형으로 해야 되는 거죠. 3번에 케이블을 전기 기계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썰어야 된다. 마치 도덕책과 같은 글 아니겠습니까? 3번이 맞는 말이죠. 52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이 최소 몇 가닥 이상이어야 되는가? 지선이 어떻게 되죠?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 지지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선이 이렇게 지선이죠. 근데 이건 한 가닥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 가닥이 꼬여 있습니다. 와이어로프죠. 이 가닥은 반드시 3가닥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 자, 이거 지선 원래 사용해도 되는데 안 되는 거. 목주,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다 돼요. 근데 철탑은 이 지선으로 지지할 수가 없어요. 철탑은 안 돼요. 철탑은 얼마짜리인데요, 이게. 원래부터 이 지선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54번, 선로에 도중에 설치하여 회로에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장 전류를 감지하여 스스로 차단하는 차단기의 일종으로 단상용과 삼상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자동으로 닫는 거. 리클로즈죠. 리클로즈. 자동으로 다시 플레이하는 건 리플레이고 자동으로 닫는 거는 리클로저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55번. 가공 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은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가? 자, 이렇게 전주 있으면 여기다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발판못 있죠. 발판못은 1.8m 미만에 넣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1.8m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56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전장이 15m인 경우, 이렇게 높이가 15m, 길이가 총 15m인 경우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자, 56번. 이 15m일 때는 곱하기 우리가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5 곱하기 6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큼이 됩니까? 2.5 나오나요? 2.5m? 답은 2.5가 되나요? 네, 1번이 되네요. 57번, 다음 중 벽붙이 콘센트를 표시한 올바른 그림 기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콘센트의 그림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콘센트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천장에다가 붙이는 콘센트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세모 놓게 되면 바닥에다 붙이는 거고. 자, 콘센트인데 한쪽을 이렇게 까맣게 칠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벽에다가 붙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벽붙이 콘센트예요. 여러분 집에는 거의 다 벽붙이 콘센트가 위치하게 돼 있죠. 한쪽을 까맣게 칠하게 됩니다. 그럼 그림 중에서 어떤 거? 딱 고르게 되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번에 검게 칠하게 되면 이거는 스위치 보여드리는 거예요. 58번, 실내 전반 조명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방 안에서 이제 거실 같은데 전반 조명을 하고 싶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 설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의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서 식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S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1.5H라고 하게 됩니다. H가 지금 2.4m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여기다가 계산해서 곱하게 되면 돼요. 2.4 곱하기 1.5 하게 되면 이거 3.6m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9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 선에 금속 테이프를 사용해서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케이블을 이렇게 조가하는, 매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노란색이 케이블이에요. 자, 케이블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 조가용 선이 지나가게 되면 첫 번째 행거 방식이 있어요. 행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씩 매다는 거죠. 자, 이때는 서로의 간격이 50cm 미만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테이프로 감고 싶대요. 여기를 이렇게 이 전선이랑 같이 테이프를 감고 싶대요. 그러면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 20cm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거로 할 때는 50cm, 그 다음에 테이프로 할 때는 20cm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금속 테이프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cm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60번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전류에 대해서 동작하지 않는 퓨즈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한 번에 기동전류에는 동작하지 않아야 되는 퓨즈 특성이 있어야 돼요.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그걸 우리가 전동기용 퓨즈라고 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한류형 퓨즈 뭐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동전류에 동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총 60개 풀어봤습니다. 2023년 2회에 나와 있는 문제 역시 여러분이 우리가 착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문제만 이렇게 콕콕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요 앞에 차 문제도 하나씩 넘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한 이 최후의 담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최후의 준비를 더욱더 풍부하게 하셔서 꼭 시험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하시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시험 보기 전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물어볼 수 있죠. 60점만 넘는 시험에서 80점, 90점 넘게 되면은 그럼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사랑할 때는 열정적으로 해야 되듯이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초과하는 만큼이 어디 안 갑니다.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몸속, 우리의 이 손과 가슴 안에 다 남게 되는 것이죠. 시험 보시기 전날까지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그리고 충분하게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의 결과에도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이도 함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